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논란 끝에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다시 심의해달라는 사용자 단체의 요청을 거부한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후폭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마디로 최저임금 전쟁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일축하고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지금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입장은 최저임금에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공식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절차상 이제 하자가 없다면서 이제 경영위가 요구한 재심의를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이미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최저임금의 이제 부작용이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없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이제 강한 의지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최저임금이 16.4%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는 이제 사상 최대로 이제 벌어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득 격차를 명분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또 올린다는 것은 정부가 원인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만 너무 집착하는 이제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라든지 저임금 대상자 구조, 그다음에 임금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항상 그 소득 분배 재분배를 악화하는 이런 현상을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이제 한 55%가 이제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최저임금 대상자인 70%가 중상위 계층의 2, 3차 노동자, 주부나 학생들과 같은 사람을 구성이 돼 있고 가게를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30%인데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이제 영세 자영업자든가 아니면 가게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이제 주로 이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가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저임금으로 이제 보호해야 될 대상자들이 주로 타격을 입다 보니까 이건 누구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인상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연합회 등은 즉각 지난 주말 반발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나 오르면서 소상공인 총궐기대회를 또 이달 말 열겠다고 밝혔죠. 진통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재심의가 이제 기각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이제 생존권 차원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제 29일 날 총궐기 집회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밝히는 등 최저임금 이제 불이행 운동을 이제 본격화로 진행할 이제 모양새인데요. 정부는 이제 이달 중순까지 소상공인을 지원할 대책을 이제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제 범법자로 몰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경영계는 이제 고용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달라,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지원해달라 이런 이제 재심의 사유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현재 최저임금 부작용을 고려하면 상당히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나 IMF까지 이제 나서서 한국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우리가 최저임금을 너무 빠르게 이제 인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속도 조절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저임금을 이렇게 다시 이제 강행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부담을 줄여줄 추가 대책을 지금 이달 중 내놓겠다고 지금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년과 같이 이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제 세제 지원과 영업 비용을 이제 낮춰주는 이제 이런 대책이 이제 줄을 이룰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이제 발표한 대책이 76개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다른 대책이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안정화 대책, 가맹점 수수료 인하, 뭐 소상공인 적합법정 지정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대책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모든 대책들이 이제 관련 시장을 규제하는 정책들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 이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관련 시장을 이제 규제하기 시작하면 모든 시장에 정부가 이제 개입해야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시장도 그렇고 임대 시장, 프랜차이즈 시장도 이제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제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임대료를 이제 규제를 하게 된다면 시장이 존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하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행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경제의 비효율성이 이제 발생하는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난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죠. 최저임금 인상 그 재심의 결정 이후에도 그 일자리 안정자금의 그 차등 지급을 협의해 결정하겠다. 다시 말해서 좀 피해가 좀 큰 업종에 대해서는 더 주겠다. 뭐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정부가 밝힌 그 업종별 그 차등 지급 부분 어떻게 좀 실행을 해야 될지 효과가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전에 그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을 이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신에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들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제 하는 건데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이제 3조 원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좀 눈에 띄지 않고 있고 네. 자영업자 폐업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4대 보험료 가입이라는 이제 자격 요건 때문에 네. 정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에 이제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제 여기서 네. 배제되는 이제 문제점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이제 과도하게 올려놓고 재정을 투입해서 이제 부작용을 이제 없애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이제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도 아니고 예. 다른 재정 지출을 줄이던가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밑에 벽돌을 빼서 위에 올리고 위에 벽돌을 빼서 밑에 개는 이런 현상과 예.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면 차등 지원을 해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타격이 큰 업종에 이제 많이 지원하는 게 이제 당연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업종 선정을 둘러싸고도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고 안정자금을 매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이제 업종별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주의 실질적인 부담을 좀 낮춰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고용 한파가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다는 부분일 텐데요. 일자리 증가폭이 그 20만 명대도 지금 못 미치는 가운데 일자리 쇼크가 지금 5달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악화될 것 같은데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고용 대란이라 할 정도로 지난 5개월간 이제 취업자 증가폭은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예. 실업률은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최고 높은 수준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이제 32만 명으로 예측했던 이제 취업가 증가폭이 2월에 10만 4천으로 떨어지고 이후에 이제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5월에는 7만 명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일자리 목표치를 18만 명까지 이제 낮춰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 일자리를 위하는 정부라는 이제 말이 이제 무색해지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을 이렇게 빠르게 인상하면 물가 상승하고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국가 경쟁력에 상당히 약화를 갖고 온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금이 적고 수당들이 많다 보니까 연봉이 5천만 원인데도 이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이제 올라가게 의무로 해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차상위 계층의 연봉자들도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모든 계층의 이제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최근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까지 겹친다면 사실 그 수출 경쟁력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데도 이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고용 문제와 연관지어 이 부분을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는 그 구조, 최저임금위원회의 그 파행, 반복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예, 이제 매년 파행과 이제 분란이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위원회가 최저임금 이해 당사자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하고, 예.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근로자위원회는 이제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노조가 주축인 양대 노총이 이제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저임금 노동자의 이제 비정규직이나 여성 청년들을 이제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이제 비판이 있고요. 사용자 위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대부분이 이제 50인 이하 사업장인데 3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이제 4% 정도뿐이 불과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로자위원회하고 사용자위원을 모두 이제 실제 이해 당사자들을 이제 대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제 논의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될 이제 공익위원도 노동부가 이제 임명을 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 쪽을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나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추천을 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선출 방식도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이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들이 지금처럼 피해를 입는 이런 이제 부당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